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기 전에 잠깐 이렇게 유튜브 댓글들이랑 그 이메일들 쭉 보고 좀 생각이 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추천서하고 CV에 관한 조금 짧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뭐 저번처럼 뭐 자막도 없고 그냥 조금 약간 저퀄리티, 좀 저퀄 영상인데, 그 대학원 지원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급하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사실 그 추천서나 CV에 관한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막 알려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은 추천서를 어떻게 써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추천서는 학생이 쓰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CV는 이렇게 보면은 다들 잘 써오세요. 제 이메일에도 여러분들이 막 CV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뭐 CV 좀 봐달라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데, CV도 굉장히 잘 쓰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짧은 영상이 될 건데, 그럼 추천서부터 조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다가 Q&A 컨텐츠를 한다고 댓글 좀 달아달라고 글을 올렸는데, 거기서 두 분이 추천서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 김태영님과 이충원님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추천서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10월 15일쯤에 유학 준비를 시작해가지고 저도 사실 상당히 추천서가 급했었어요. 일단은 저는 처음에 제가 유학을 결심하게끔 만들어준 저의 학부 시절 지도 교수님한테 당연히 추천서를 받았고, 그리고 남은 두 분은,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들었던 그 교수님 중에 두 분은 선정을 해서 추천서를 부탁을 드렸는데, 모두 흔쾌히 추천서를 다 이렇게 써주시겠다고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추천서를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알아요. 나 추천서 부탁하면 괜히 조금 거절당하면 어쩌지, 뭐 약간 조금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생각 외로 교수님들이 되게 착하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부탁을 한다면 대부분 추천서를 써 주시겠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이렇게 추천서를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 김태형님께서 꼭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추천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천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김태형님의 세 번째 질문이 직장 생활을 하고 박사 지원자의 경우 교수님께 어떻게 추천서를 받는지. 이 경우에도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셨으면은 그 직장 상사분이나 아니면은 진짜 연이 닿는다면 뭐 직장 높으신 분이나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서를 받을 수가 있고, 교수님께는 뭐 이렇게 부탁을 해야죠. 나 졸업생인데 어떻게 추천서 좀 써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주시면은 제 생각엔 다 대부분 써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약간 여러분들이 그 교수님들 중에 자규 출신 교수님,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한양대면은 한양대 학부 출신으로 한양대 교수가 된 그런 분들에게 특히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은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서에 대한 얘기는 짧게 요약을 하자면은, 부탁하면 대부분 써주실 거다, 그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추천서를 이렇게 부탁드리다 보면은 교수님들께서 너 근데 그래 내가 추천서 써주긴 써줄 건데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교수님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럴 때 들어가면 좋겠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말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교수님이 이 학생을 매우 잘 안다, 그런 뉘앙스로 일단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시면 가장 베스트고, 그리고 약간 너무 이 학생이 그 공부만 잘했다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업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프로젝트에서 얘가 교수님들도 다 알아요. 그 프로젝트 할 때 한두 명만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조별과제라고 하죠. 그 조별과제 할 때 한두 명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참여를 안 한다는 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들이 추천서를 써주실 때 이 사람이 약간 조별과제 이렇게 할 때도 그 리딩하는 역할을 맡아서, 그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페인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했다, 이런 식의 표현도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쓸 때 여러분들의 학문적인 성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성도
좋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추천서가 약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했던 말을 바탕으로 교수님들께 이러한 말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CV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시는 CV를 보면은 되게 다 잘 쓰셨어.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한두 가지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CV를 이렇게 쓸 때 그 어떠한 프로젝트를 했다 아니면 논문을 썼을 때 어떠한 논문을 썼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면 좋게 프로젝트의 이름만 딱 적지 마시고 그 프로젝트를 한 목적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나의 역할 컨트리뷰션 그리고 프로젝트를 할 때 사용한 예를 들어서 뭐 실험 기법이라든지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같은 약간 그냥 연구 기법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아웃풋 이것도 같이 적어서 여러분들이 CV를 작성하신다면은 조금 더 좋은 CV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이 아카데믹 CV랑 그 인더스트리용 CV랑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막 CV를 이렇게 검색하실 때 그러니까 취업 전용 CV에 관한 예시를 많이 봤을 텐데 그런 분들께 약간 아카데믹 CV 라고 인터넷에 쳐보면은 아카데믹 CV의 예시가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그걸 보면은 조금 인더스트리 CV보다 좀 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한 장, 두 장 내에 꾸겨 넣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세 장까지는 괜찮아. 세 장까지는 괜찮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프로젝트 이름만 따랑 적어낼 게 아니라 블랙 포인트 한 두세 개 정도 추가해서 내가 그 프로젝트에서 뭘 했고 어떠한 약간 실험 기법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 나온 아웃풋 예를 들어서 뭐 퍼블리케이션이라 뭐 상을 탔다거나 그런 거 정도만 추가해 주셔도 여러분들의 CV가 굉장히 나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영상이 또 길어졌는데 그래서 추천서와 CV에 대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짧은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저번 SOP 영상도 그렇고 이번 CV랑 추천서에 대해서 조금 영상을 급히 올리는 감이 있는데 저도 5년 전, 아니 6년 전이지. 저도 6년 전 이때에 유학 준비를 하느라고 되게 바쁜 시간을 보냈고 되게 급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저도 급한 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저퀄 영상 올리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팩을 하고 잘 준비를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Ba-dum-bum.